이태원 클럽으로부터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방역상의 문제점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정된 등교나 개학을 당장 연기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태원에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그 클럽의 분위기는 또 어땠던 걸까요? 이태원 주민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어서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염려하고 경고했던 분 이재갑 교수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이태원 사는 주민이세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4월 초에 룸사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 전체 유흥업소들에 대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게 한 4월 20일경부터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명령에서 권고로 바뀌긴 했지만 안 여는 걸 권고하는 거였는데 분위기는 그때는 어땠어요? 뭐 주말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 특히 황금 연휴 기간 그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에 이르는 그 황금 주간. 연휴 기간 때는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야말로 그냥 코로나랑 상관없이 역 앞에 사람이 코로나 이전 주말에 금, 토요일 이럴 때 항상 많았거든요. 예. 그때처럼요. 바글바글한 거죠. 네. 바글바글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느낌이 들 정도가 황금 연휴 기간 상황. 코로나 이전 주말 모습이랑 거의 같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인데 마스크들은 다 쓰고 있던가요? 그분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는 쓰긴 했는데 뭐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335 길거리에서 얘기할 때나 그럴 때는 뭐 턱에도 걸쳐 있기도 하고 가게 안에서는 보니까 다들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테이블 안에서 뭐 술 마시고 음식 먹는데 마스크를 끼고 먹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랑 건강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 들면서 걱정도 되긴 했어요.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주민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것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애기 엄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럴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이러고 다니고 다 엄마들은 발 동동 구르고 진짜 구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항상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뭐 턱에 걸치고 있고 너무 조금 코로나 이전이랑 특별히 다른 거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본인들은 젊으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 옮길 수도 있는 지금 문제니까 그렇죠. 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 나온 한 50여 명 가운데도 30%는 아직도 무증상이라 그래요. 감염 확정을 받은 지금도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젊은이들.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지금 더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또 이태원 분들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다른 동네 분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네, 선생님은 그 이태원에 거주하시지만 거기서 뭐 이제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이태원에 유흥업소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종류의 그렇죠. 상점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일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아주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해요. 주변 지인들 보면 사실 다른 일반 옷가게나 뭐 식당 이런 데는 경기 타격도 많이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일 있고 나서는 아주 울상이더라고요.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후로는 큰일 났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번에 클럽발 확진 터지고 나서는 뭐 지금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보일 정도 수준,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지금 평일이라서 그런지 없어요. 사람. 엊그제 주말도 좀 평소보다 조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개학이 내일 모레부터 이루어지는데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하나
또 아이를 둔 학부모시니까 그런 생각도 드시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되죠. 그게 제일 사실. 걱정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상황 주시하면서 저희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원에 사는 주민을 통해서 이 황금 연휴 동안 이태원 분위기는 어땠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좀 들어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이번에는 이재갑 교수를 만날 텐데요. 이재갑 교수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좀 이른 게 아닌가 걱정을 하셨던 분이고, 긴장의 끈을 연휴 끝나고 나서 2주 동안도 늦춰선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지 좀 일주일 만에 결국은 그 염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님. 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네. 저는 그 눈빛을 읽었거든요. 물론 말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 방역으로 가기 상당히,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보냈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확진자가 늘어날 걸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주 당부의 말씀들을 잘하고 시작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발표될 때 약간 뭔가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다 이렇게 약간 좀 축제 분위기 같은 상황이 됐었고, 약간 설레는 듯한 느낌? 설레는 듯한. 게다가 이제 뭐 위기병보 단계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연휴 전에 그런 연휴 전과 연휴 중간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던 거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휴 끝나면 끝납니다라는 걸 너무 일찍 말을 하면서 네. 연휴 기간 동안 풀어졌을 가능성. 네, 그럴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죠. 예, 근데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되네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국면, 그러니까 54명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54명이 나온 이 국면, 이 단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지 잠잠하지 않은지가 확인이 안 된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전국에 모이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지역사회 내에서 숨은 감염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병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숨은 감염자란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이번 감염도 청년들처럼.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 내에서 이런 집단 발병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유행 상황들이 조금 더 한동안 좀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면서 밀집시설들에 사람이 모이면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발생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지역사회 활성도라는 말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를 이번이 보여줬다. 그렇죠. 이번 보여준 사건이. 상황인 거죠. 예. 우리는 지역사회 감염자 이제 하루 추가 제로입니다. 이랬지만 사실은 잠복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이번 사례로 보여준 거다. 네. 지역사회 활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그 말씀에 이제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용인에 사는 확진자 A 씨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A 씨가 이태원 클럽 전체를 감염에 그러니까 시발자처럼 얘기했었는데 좀 검사를 하다 보니까 A 씨보다 더 먼저 증상이 나타났던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 대상이 4월 26일까지 앞당겨졌던 이유들이 증상이 먼저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적어도 이제 감염돼 있던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군집해서 이제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명한테 확산시킨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신천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가 확산됐잖아요. 지금도 같은 상황일 거여서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방문했던 모든 분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A 씨는
그래도 자기가 손 들고 나가가지고 검사를 예,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지. 다행이죠. A 씨 말고도 지금 거기에 상당히 있었을 거다. 이미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만 증상이 안 나타났을 뿐. 예, 안 나타났거나 가벼워서 자기가 설마,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까지 가벼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죠. 신천지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네. 지금 신천지하고 여러모로 좀 비교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많이 찾는 클럽들을 중심으로 번졌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때처럼 자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비교가 되는데 네. 신천지 사태와 이번 이태원 클럽발 사태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 다른 점 혹은 장점, 단점 어떤 것들 얘기하실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이제 나쁜 측면들은 신천지는 좀 숨겨진 뭐 명단이 있긴 있었지만 전체 명단 확인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이 정확히 있긴 있었어요. 예. 다만 제공을 빨리 안 했을 뿐이지. 예, 안 했고 또 일부 좀 누락된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수조사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격리를 바로 시킬 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전국에서 그냥 같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제 집단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명단 확인도 어렵고 또 일부는 명단도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명단 확인이 어려운 측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 신천지 때 31번 환자 진단될 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도 잘 몰랐던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예. 그냥 정말 딱 당해가지고 전국에 그냥 확산이 확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작되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측면이라 예. 감염된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이든 자기의 이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래도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고 절제된 생활이 그나마 그래도 느슨해졌다 그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켜졌다면 집단 감염의 고리들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사실 다들 마스크 뭐 안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 퍼졌지만 네. 이번에는 클럽 안에서는 안 썼어도 나와서는 그분들도 쓰고 다녔고 네. 그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쓰고 있었고 네. 이랬다면 좀 그때보다는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라는 게 기대감이죠. 그랬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 명단을 이제 적게 돼 있었어. 유흥주점은 적게 돼 있었는데 이제 허위 기재가 지금 36% 정도 허위 기재고 그나마 블랙 수면방이라는 그 수면방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명단을 적을 의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명단조차 없고 네. 이런 것들은 걱정되는 부분이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등교 개학일은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고3부터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그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감염자 있다는 거를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발병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부 교사들도 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활성도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고3이 만약에 학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등교 개학의 방법은 바꿔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밀집도가 있는 반 같은 경우는 분반을 한다든지 뭐 날짜를 뭐 이렇게 뭐 하루 단위로 바꿔서 온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밀집도를 확 떨어뜨리지 않는 밀집도? 학생들의 밀집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특히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0명 넘는 반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대책을 더 강화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또 가장 치명적인 고3들에서 혹시라도 유행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선생님. 이제부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 그럴 수만 있다면 고3도 막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학사 일정상 뭐 아주 불가피하다면 고3은 나가라. 대신 오전 오후반 분반을 한다든지 뭐 어떤 식을 써서든 밀집도를 확 떨어뜨려야 된다. 그 밀집도를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세요? 뭐 한 반 안에 한 10명에서 15명 이내 정도만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관리가 선생님의 시야에서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고3 빼고 나머지 학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떻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등교 수업 자체는 이제 보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교육 전문가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더 다시 해서 안전한 방법의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학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잖아요.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도 종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발병의 고리들이 연결이 돼서 집단 발병들이 다른 데서 만약에 연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면 예.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인 집단에서 지금 환자들이 한두 명씩 나온 집단에서 만약에 주변으로 확산되는 형태 또 그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갈 수밖에 돌아가야 없습니다. 돼요. 예, 예. 이번 주까지만 보자. 예, 예. 이번 주 안에 결정 내려야 된다. 네,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된 다음에 제주도로 돌아간 그 피부관리사 네, 예. 144명 접촉했는데 그래도 이 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하는 동안 본인은 마스크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관리받는 분들은 안 썼어도. 네. 그래서 거기서 다행히 감염자가 더 이상 안 나온다. 네. 이러면 그래도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 이태원 클럽 갔다 온 다음에 본인이 걸렸어요. 네. 같은 층에 66명 근무했어요. 뭐 환경미화원이란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더 되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 마스크 꼈다. 네. 거기서 이제 끊어진다 하면 괜찮은 거고 예. 확산이 더 된다 하면 문제인 거고. 그렇죠. 확산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 자체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렵다라는 돌아가야 돼요. 예, 판정을 받게 돌아가야 되는 돼요. 거죠. 예, 예. 군인 중에도 지금 이태원 클럽 다녀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네. 서울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는 부사관 한 명하고 네. 용인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한 명이 다녀와서 각각 걸렸어요. 이 군대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서도 확 확산이 되는 분위기면은 이거는 정말 큽니다. 큰일이 군대는. 진짜 그래서 이제 군대가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계속 격리를 유지를 해서 조금만 의심되면 정말 아예 못 들어오게 격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막았는데 예, 예. 지금같이 일종의 기습을 당한 상황인 거죠. 간부들이 지금 갔다 왔어요. 예,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가 고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서 더 이상은 확산 안 되고 그칠지 더 가면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박능우 장관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백신 치료제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이런 가능성들은 남아 있는 건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로 가면은 그러면은 경제는 어떡하고 어떡하느냐.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 따라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이쪽으로 쭉 밀고 나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던데. 뭐 그것도 한쪽의 의견이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해보면 경제 구멍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수준 이상이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확산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감염돼서 다시 경제 체계가 흔들려 버리면 그러네요. 뭐 경제 구멍 없는 상황 돼 버리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문자 엄청나게 주고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 계속하면서 뉴스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